지금 이제 오늘 같이 살펴볼 이 인수분해에서부터는요, 앞으로 배우게 될 다양한 단원에서 이 인수분해라고 하는 식을 좀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이 첫 단추를 아주 잘 메워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개념들이 나오는지 오늘 중요하게 살펴볼 키워드가 있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인수분해 편으로 들어가다 보면 인수라고 하는 용어가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인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 정의서부터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 붙는 인수분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공통인수라고 하는 이 핵심어, 인수분해를 하게 된다면 이 공통인수를 찾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이제 수업 중에 계속해서 강조할 거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아, 공통인수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 뜻부터 정확하게 살펴주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인수분해 공식.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시절을 생각을 해본다면 곱셈 공식해서 이것들을 쫙 외웠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네. 기억이 안 나요? 곱셈 공식 4가지. 아, 기억이 안 나요? 이 곱셈 공식은 인수분해 공식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둬야 돼요. 물론 이해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두긴 하는데 곱셈 공식은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노력과 성실성만 가지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었죠. 인수분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노력과 성실성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문제 상황에 접근해 보기 위해서 인수분해 공식 정도는 기본적인 4가지 공식은 꼭 기억해 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살펴볼 이 4가지의 키워드는 마무리 지을 때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둬 가면서 선생님이랑 오늘 그 첫 번째 얘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개념 첫 번째 여러분들 교환해 보게 되면 인수와 인수분해의 뜻 나오게 되는데, 항상 뭐든지 그래. 어떤 공부를 하든지 우리가 제곱근에 대한 공부를 할 때도 그랬잖아요. 제곱근의 공부를 할 때도, 대한 공부를 할 때도 제곱근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수학이라고 하면 그냥 무턱대고 계산을 열심히 하고 정확하고 빠른 계산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직까지 중학교 3학년씩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학이라고, 그것도 수학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또 그것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내용의 정의나 그 뜻을 명확히 안 상태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그 첫 번째 얘기, 인수라고 하는 얘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우리 제자들 중에 또 인수라고 하는 멋진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까? 선생님 시절에는 인수, 민수, 정수, 혁수, 상수? 하여튼 이 숫자 들어간 이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뭐 그것도 이름도 이제 그 시절마다 그 유행이라는 게 있나 봐요. 아무튼 인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제자들이 있다면 내 이름 나왔네 그러면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인수, 얘를 또 어디서 봤었죠? 인수라고 하는 거 혹시 본 기억 없어요? 있을 텐데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소인수분해다라고 하는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소인수분해. 그러고 보니까 오늘 배울 주된 주제가 인수분해인데 소자만 싹 빼면 우와! 1학년 때 배웠었던 거네?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소자가 쏙 들어가면서 소인수분해입니다. 그럼 이 소인수분해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뭔가요? 소인수분해하면 소수인 인수를 인수의 곱으로 나눠놓은, 곱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소인수분해했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좀 쉬운 숫자 봅시다. 6을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2인 소인수와 소수인 인수와 3, 2와 3의 곱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기억납니까? 2와 3의 곱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서 더 옛날 시절로 가면 2나 3을 6의 뭐라고 한다고? 옳지. 약수라고 한다 그랬어요. 6을 2나 3의 배수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의 개념과 약수의 개념만 놓고 살펴본다면 뭐야? 인수라고 하는 것하고 약수라고 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잖아 라고 하면서 중학교 1학년 시절에 배웠어요. 수에서 살펴본다면
약수라고 할 수도 있고 인수라고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그렇게 2와 3인 곱으로 형태, 2와 3, 즉 6의 약수의 곱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러한 2와 3처럼 소수인 인수라서 소인수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됐죠? 물론 약수가 2와 3으로만은 끝나지 않습니다. 1과 6도 있죠. 1과 자기 자신. 2와 3인 소수인수의 곱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소인수 분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인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수에서도 인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듯이 약수의 개념과 같은 뜻으로 보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 이때 두 개의 각각의 식을 그 전에, 즉 곱의 형태로 만들기 전의 식의 인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을 약수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수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인수와 약수는 일단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수를 우린 약수라고 했죠. 식을 나누는 것은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아하, 어떤 다항식을 또 다른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 그때 또 다른 두 다항식을 그 전의 식의 뭐라고 한다? 인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인수가 뭔지 알았나요? 그래서 아직 이 소인수분해만으로도 이해가 조금 힘들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인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옳지. 그거 한번 보죠. x제곱.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거꾸로 돼 있을 겁니다.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왜냐면 이건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자,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골고루 분배. 그래서 선생님이 노력과 성실성만 있으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던 거야. 전개시키면 어떻게 되지? 불러. 시작. x제곱 bx 플러스 ax 되니까 a와 b의 합의 형태로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a 플러스 b의 x가 될 것이고 플러스 ab가 된다더라 그 얘기예요. 됐니?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두 개의 식의 곱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전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뭐라고요? 전개되는 것을 배웠다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을 전개한다라고 해요. 전개한다. 선생님 지금 인수 얘기하시다가 이걸로 갔는데요. 자, 그러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여러분들이 몰라.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가 가려져 있어요. 없어. 얘가 이렇게 싹 가려져 있다고 합시다. 싹 가려져 있었어요. 보이지 않아 지금 눈에. 지금 여러분들 눈에 누구만 보이냐면 얘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어떤 2차식을 두 개의 1차식의 곱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뭐 한다라고 한다고? 인수 분해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각각의 x 플러스 a와 이제 보여. x 플러스 b가 뭐라고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 2차식의 뭐라고 한다? 인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니? 그러니까 인수라고 하는 것은 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식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항식을 인수분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을 뭐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옳지. 인수분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됐습니까? 왜 인수라고 하는 건지, 왜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지. 근데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가 궁금한데? 전개하라고 하면 분배 법칙을 배웠으니까 분배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내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딱 보자마자 이렇게 딱 찾을 수 있나요? 그럼 딱 보자마자 찾을 수 없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일이 하나씩 숫자들을 넣어보고 식을 만들어보고 전개해서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야 찾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같이 인수분해를 공부하는 겁니다. 공식도 공부하는 거고 인수분해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를 쉽게 할 수 있는지 그 인수에 대해서 좀 더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일단은 인수가 무엇인지 인수분해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인수가 뭔지 이해됐나요?
좋아. 그 다음에 인수분해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서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는 곱의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고, 그때 각각의 그 곱의 형태로 만들어진 식을, 다항식을 우리는 인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식의 인수다. 그래서 인수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면 선생님이 그 아래다 정리를 해놨는데, 문제에서 이제 문제를 조금 까다롭게 내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다음 다항식의 인수를 찾아라. 그래 놓고 나서 가로를 열고 1을 제외한다 또는 1을 포함한다 이런 얘기를 써서 우리 제자들이 왜 갑자기 인수라고 하면 그냥 오로지 식만 적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숫자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내가 인수분해만 해왔던 버릇만 있다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 말 명심하면서 인수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다항식을 다시 한 번 더 또 정리할게요. 아마 여러 번 반복하는 것 때문에 혹여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었거나 이제 조금 잘 알고 있는 우리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하는 거야.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반복하면 공부가 좀 잘 돼 있는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니까 저러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가 조금 힘들거나 이런 내용들이 어려운 제자들은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중요하고 또 나는 이걸 또 듣고 그 다음에 또 정리를 해 보면서 제대로 익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것들 제일 첫 번째 이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문제화 되는지 가볍게 이제 인수분해된 확인 문제를 살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인수분해 가보죠. 공통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모든 인수분해는 어떤 수들의 곱의 형태로, 수뿐만 아니라 어떤 식의 하나의 다항식을 또 다른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인수분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러한 곱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싶은데 전부 다 곱의 관계로 정리가 돼야 돼요. 전체 식이. 예를 들어서 공통인수다라고 얘기하는 거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앞서 이런 것도 교환해서 본 적 있을 겁니다. MA 플러스 MB 라고 하는 MA항과 MB항 이렇게 두 개의 항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공통인수라고 하는 건 뭘 공통인수라고 했냐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공통인수다라고 했어요. 이걸 분배 법칙을 거꾸로 생각해서 살펴본 결과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A에도 B에도 공통적으로 곱해졌다고? 그렇다면 A와 B가 더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앞이나 또는 뒤에서 분배시켜서 곱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갔겠구나. 이게 뭐라고? 이렇게 가는 게 전개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봐요. 선생님, 얘는 덧셈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A 플러스 B라고 하는 다항식과 M이라고 하는 항과 어떻게 돼요? 곱의 형태로 연결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어떤 다항식을 선생님 얘도 곱으로 연결돼 있고 근데 덧셈이잖아. 그치? 요 M과 A, M과 B는 곱셈으로 되어 있지만 그 두 개의 항이 덧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전개식이지 얘를 인수분해하였다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을 인수분해하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등장하는 M과 A 플러스 B처럼 나와 있는 모든 항들이 곱의 형태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죠? 모곱, 모곱, 모곱 이렇게. 됐나요? 해서 지금 이때의 M과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공통인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인수.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질 때쯤 우리 제자들은 그 인수분해 공식이 머릿속에 싹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적인 문제를 교과서 수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문제집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연습을 하게 될 때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 이제 자신 있어. 공식만 알면 웬만한 건 다 풀리니까. 그런데 공식을 적용하기 전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행해봐야 될 것은 이 항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공통인수가 있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통인수들을 잘 조사를 해봐야 돼요. 공통인수,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게 있진 않을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꼭 곱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골라내면서 그걸 통해서 인수분해를 정리하게 되고 그 뒤에 마치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항들의 곱의 형태로 나와 있는 얘네들을 보면서 그걸 만들어 볼 수 있죠. 이 안에서도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식을 활용하기 전 공통인수가 있는지 없는지서부터 가장 먼저 찾는다. 자, 이제 인수분해에 들어간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이 항들 중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인수인 공통인수가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부터
조사하는 거예요. 모든 인수분해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외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뭐라고요? 뭔가를 기억하고 외워둬야 될 때가 왔어요. 선생님 수학 암기 과목 아닌데요? 수학 암기 과목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워야 할 건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될 건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외워야 될 건 이해하고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긴다거나 잘못된 방식의 접근을 하죠. 정의가 왜 그래요? 그렇게 약속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그러냐고 자꾸 파고들면 네 이름이 왜 그러니? 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지어줬으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하겠지. 수학자들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되는 거야. 정의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보다 머릿속에서 오래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이해를 하고 외우게 되면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따로 막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이걸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쫓기죠. 내일 시험인데 선생님이 이거 나온다고 하셨는데 몰라. 요번 시험은 어떻게 그냥 좀 이거 외워서 점수만 맞자. 그러면서 막 달달달달 외워. 그러면서 돌아서서 시험 끝나고 나면 잊어버려.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게 또 중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점수를 가지고 와요. 선생님 저 2개 틀렸어요. 선생님 요번에 아쉽게도 90점 못 넘었지만 80점대 후반대로 만족하는 점수 얻었습니다. 그 학생들 진짜 위험하거든요. 선생님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고등학생 이제 올라갈 거잖아. 대학 안 가고 싶은 친구들 없죠. 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 잘 듣고 쫓아오기 바라겠습니다. 얘는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 그 인수분해를 하게 될 때 거꾸로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뭘 쓸 거냐면 x제곱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로 나왔구나. 이렇게 적겠습니다. 배운 내용으로 정리합시다. a 플러스 b의 제곱.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불러봐. 시작.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사실 이 중간 과정은 뭐였어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를 너희들이 전개했던 거 아니니? 분배 법칙에 의해서. 맞아? 그럼 하나 더.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거 전개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다고? 옳지.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에 2배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제곱하고 얘도 마찬가지 a-b 곱하기 a-b를 분배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뭐라고? 인수분해예요. 어떤 식을 봤는데 요걸 딱 봤어요. 세 개의 항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고부의 형태를 세 개의 항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와 있고 앞에 제곱, 뒤에 제곱. 물론 이게 이제 순서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그냥 바꿔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세 개 항이 나오고 2개 항이 제곱이고 나머지 항이 제곱근에 대해서 제곱근들에 대한 곱과 그 다음에 거기에 2배 한 형태로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거든. 와, 되게 어렵다. 그치? 다음과 같이 2개의 항이 나오는데 2개의 항은 제곱된 항이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항이 2개 항의 제곱근 간의 곱과 2배 해놓은 형태의 항이 나왔다 그런다면 얘는 또 a-b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와 있는 것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지금처럼 나와 있는 것이 a-b의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얘를 분배시켜서 또는 얘를 곱셈 공식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었던 식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이 식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인수분해된 식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인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을 봤다면 얘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식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완전 제곱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이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중 2개의 항이 어떤 항의 어떤 식의 제곱인가 또는 어떤 수의 제곱인가 살펴봤을 때 얘가 2x의 제곱이죠. 전체 제곱.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2x예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1의 제곱이라 이렇게 쓸게요. 가운데 나와 있는 요 플러스 4x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봤더니 두 배의 앞에 있는 2x와 뒤에 나와 있는 1의 곱의 형태로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4x구나. 그러니까 너는 인수분해 될 때 2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익숙하게 그러니까 내 몸에 익히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문제를 통해서 인수분해 공식이 몸에 익혀질 수 있도록 연습이 좀 충분히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마이너스 해볼까요? 이번엔 x제곱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얘를 인수분해하라 라고 했다고 합시다.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였냐면 앞서서 저것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건 거듭 제곱된 어떤 두 개의 항이 있는지 조사했어요.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죠. 얘가 뭐가 될 수 있냐면 x의 제곱의 제곱근은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x였던 거지. x제곱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면. 그래요? 얘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3이었던 거죠.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합쳐져서. 그래서 이것이 혹시라도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얘를 보았더니 얘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마이너스 6x로 생겨먹었어요. 그러면 두 배의 앞에 있는 플러스 x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3의 곱으로서 만들어지던지 아니면 두 배의 앞에 있는 마이너스 x하고 뒤에 있는 플러스 3하고 만들어지든지 이러한 곱의 조합만이 뭘 만들 수 있겠다? 옳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6x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 그래서 정리하라. 얘를 인수분해하라 라고 한다면 앞에 게 x, 뒤에 게 플러스 3. 그럼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 앞에 게 x, 뒤에 게 마이너스 3이면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겠구나. 누가? 얘가. 또한 뭐로 될 수도 있다? 옳지. 마이너스 x의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으로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요것만 알거든. 근데 사실 얘나 어떤 식이야? 같은 식이에요.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제곱하는 거나 얘를 이 상태에 놓고 제곱하는 거나 마이너스도 제곱되면 얼마 되니까? 마이너스 1 제곱되면 1 되니까 똑같은 식이 된다 그 얘기죠. 됐나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요거 잘 봐두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나온다. 그래서 잠시 뒤에 살펴볼 문제에서 여기에 있는 1창의 개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얘를 주의해서 찾아야 될 거예요. 주의 깊게 생각해서 찾아줘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겠지만 이런 걸로 실수해서 틀리게 되면 인수분해 공식에 대한 이해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살펴주도록 해요. 자, 이제 다음은요. 인수분해 공식 두 번째. 얘는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공식이에요. 왜? 간단하니까. 선생님도 여러분들만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이거 이제 뭐 계산도 복잡하고 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어렵다 그러는데 그때 마침 나에게 이제 한시름 덜게 해준 녀석이 바로 요 녀석. 뭔가요? 이거죠.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를 골고루 분배시켜서 정리했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xy 나오고 플러스 xy 나오면서 싹싹 지워지고 옳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더라. 합과 차. 합과 차의 곱은 제곱의 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곱의 차를 어디서 봤다 그러면 합과 차를 구해야 되겠구나. 뭐라고요? 제곱의 차가 나왔으면 합과 차의 곱의 형태로 정리하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으로 가는 게 인수분해를 한 거지.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교환에는 선생님이 이제 문제화 될 수 있는 것도 하나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요걸 보고 가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알았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선생님이 거기다 정리해놨어요. 자, 이것을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뭐 이래. 그럴 필요 있어 없어? 정이 어려우면요. 위치를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덧셈에서 무슨 법칙이 성립하니까? 교환 법칙.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니? 제곱의 차는
합과 차의 곱. 그래서 b 플러스 a 곱하기 b 마이너스 a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리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x 8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런 경우 나와 있는 거예요. 괜히 겁먹지 말아요. 1은 8번 제곱해도 1이잖아. 선생님 앞에 마이너스 있는데요. 누가 마이너스까지 곱하겠대? 1만 거듭 제곱하겠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x의 4제곱에 대한 제곱의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지.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니까 x 4제곱 플러스 1 합과 차의 곱이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1. 그런데 이때 x 4제곱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옳지. x 제곱에 대한 제곱이죠. 그러니까 x 제곱에 대한 제곱의 마이너스 1이더라. 그러니까 얘는 x 제곱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1로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현재까지 이렇게 인수분해된 상태에서 얘가 또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되겠지. x 플러스 1, 옳지. x 마이너스 1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식을 x 8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라 그런다면 x 4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까지 쭉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완성했다는 게 여러분들 교환에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합과 차의 곱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쉽게 외워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냐면 인수분해 공식 세 번째와 네 번째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와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 곱셈 공식 기억할 겁니다. 뭐 기억한다고? 선생님이 최초 인수분해 얘기하면서 이 얘기했을 거예요.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가 어떻게 전개가 된다고? 옳지. x제곱 동류한끼리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뭘 찾게 되냐면 합과 곱에 관련된 두 수를 그렇게 많이 찾게 될 거예요.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합이 1창의 개수가 되고 곱이 상수항이 되는 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수항에 나오게 되는 예를 들어서 x제곱 8x,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과 같은 거. 뭐 이런 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6x 마이너스 8. 아무튼 뭐. 하여튼 다양하게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이 다음과 같이 1차의 개수와 상수항이 되는 그런 수들을 많이 찾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것들이 어떻게 인수분해되니까? 얘처럼 인수분해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뭐라는 거야? 막 이럴까 봐. x제곱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자, 얘 인수분해 해봅시다. 이 식을 인수분해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태를 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 막 머릿속에서 복잡해. 그 수없이 많은 수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기억하는 거야. 잘 들어.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고 뭐라고요?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두 수를 얼른 찾아. 선생님 안 찾아지는데요. 귀찮아하지 말고 찾아봐요. 찾아봐. 4, 2, 8이지. 그럼 그 차가 마이너스 8, 곱이 마이너스 8이 되기 위해선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4에다 붙여야 될까? 8에다 붙여야 될까? 어디다 붙여야 될까? 합이 마이너스 4, 2, 8이라고 해서 왜 이래? 4, 2, 8이지. 합이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선 여기에다 붙여야 되겠지. 뭐라고요? 합이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합이 마이너스 2가 되고 곱이 마이너스 8이 되는 두 숫자를 빨리 찾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너를 인수분해하라 그런다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금 전개된 bx와 ax의 합을 찾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상수항은 a와 b의 곱으로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8 나오고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는 수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각선 분리법이라고 하는 걸 여기에다 또 정식해서 1, 1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것들의 합이 얘가 되어 똑같은 얘기지. 그게 한 단계 더 나간 게 바로 뭐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라고 인수분해 되는 거는 그 전에 생겨먹었던 모양이 어떻게 생겨먹었다? 옳지. 얘를 전개시키면 acx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x 플러스 bd. 이것도 정말 많이 찾게 될 거예요. 뭐가?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나와 있는 곱해서 ac 되는 수 a와 c, 곱해서 bd 되는 수 b와 d,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녀석들의 대각선끼리의 곱의 합이, 그래서 너는 얼마? BC가 될 것이고 너는 얼마? AD가 되니까 그 대각선끼리의 곱의 합이 뭐가 된다면 AD 플러스 BC로서 얘네 둘의 합이 AD 플러스 BC로서 뭐가 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1차의 개수가 된다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어려운데요? 어렵게 보이지? 근데 이 인수분해가 끝날 때쯤 되면 우와 요거 찾아갈 만한데 재미지게 찾을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제자들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 봐요. X자형 분리법, 뭐 대각선 분리법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우라고 말 정해놓은 거니까 대각선끼리의 곱의 합이 뭐가 되도록 1차의 개수가 되도록 양쪽 여기에 나와 있는 끝의 항, 제곱된 항, 그 다음에 곱의 항 요것들의 개수 AC의 곱, BD의 곱 위치를 바꿔보기도 하고 부호를 달리 달기도 하고 이제 연습이 많이 될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 인수분해 공식 같이 한번 정리해보죠.